케빈 워시 쇼크로 인해서 금일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코스피가 사이드카까지 발동했기 때문이죠. 사이드카는 증시의 거래를 잠깐 멈추는 겁니다. 전체 증시를 잠깐 멈출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나가던 코스피, 코스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밴드,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칭하는 밴드에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이 채널하고 바로 이 집이라는 AI 부동산 플랫폼, 이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사칭하는 밴드방에 수백 명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들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빠르게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오늘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었죠.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올해 첫 코스피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한 거죠.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5% 넘게 폭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4.4% 폭락을 했습니다. 금일 초반 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5%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폭을 키워서 5%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동한 사이드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이드카는 발동 기준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급등하거나 5% 이상 급락했을 때 발등하는데, 오늘은 5% 이상 급락해서 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6% 급등하거나 6% 하락했을 때 발동을 합니다. 이 5% 이상 하락, 6% 이상 하락이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5분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잠깐 숨을 고르자는 거죠. 좀 이성을 찾고 다시 차분하게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잠깐 거래를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주식 거래가 안 돼요 이러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됩니다. 원래는 두 번째 장이 무너졌을 때도 이 사이드카 발동 기준은 충족했어요. 그런데 1일 1회만 발동이 된다. 아까 한번 걸렸으니까 2회 때는 발동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대거 매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2조 3,773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기관들도 매도했습니다. 1조 4,120억 원어치를 매도한 거죠. 이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무려 3조 7천억 원어치를 매도를 한 겁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받아내도 이 금액을 다 받아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7.48%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50만 원 깨지고 내려와서 4%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우량주들,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주식들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잘 나가던 코스피, 코스닥이 왜 무너졌을까? 갑자기 폭락한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 지명된 연준 의장 후보거든요. 아직 임명되진 않았습니다. 지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이고요. 이 사람의 성향이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파월과는 완전히 다르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2026년 5월 되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가 될 건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적 긴축을 합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고요.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줄을 조이는 거죠. 돈줄을 조이게 되면 돈이 귀하게 됩니다. 지금은 돈이 좀 흔하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건 원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초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 사람 성향상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 금리 인하 시대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양적 긴축을 하면 달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달러랑 반대 자산인 금, 은, 이런 대체재들이 폭락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금과 은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의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죠.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10%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은은 무려 31% 폭락을 했습니다. 구리는 선방을 했는데 4.5%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종의 자산으로 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95,000불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76,900불, 대략 20% 정도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강달러 시대로 접어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달러가 한 1,42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서 떨어졌었는데 다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1,460원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아까 같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달러를 긴축하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도 오르고 있는 현상. 우리나라의 달러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0.74% 올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주식은 어땠어요? 주식 시장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고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어디까지 떨어질까? 얼마까지 떨어질까? 나는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는 늘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어때요? 늘 옵니다. 누구한테?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금리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제 이제 케빈 워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자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 안에서 변화를 미리 읽어낸 사람들은 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트렌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